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어이없는 상황에 화가 나지만 여기에 글을 남겨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적어볼게요. 저는 결혼 3년 차입니다. 시부모님 두 분과 장남인 남편, 남동생 이렇게 있고요. 서방님은 결혼 5년 차입니다. 이제 29살이고 동서는 동갑이고요. 조금 일찍 결혼했죠. 서방님을 그냥 시동생이라 칭할게요. 저희는 맞벌이, 동선에는 외벌이고요. 결혼 전 상견례 후 시댁에 인사드릴 겸 방문했을 때 동서를 처음 보고 사람 참 곱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곤조곤 말하고 조용하고 웃는 상인데 순한 인상에 말하는 거 보면 듣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인사를 하고 저녁에 밖에서 남편과 시동생 부부와 함께 간단하게 술 한잔 했는데 동서가 술이 좀 들어가니 방긋방긋 웃으면서 형님 생겨서 아주 좋다더군요. 자기는 친정에도 자매가 없어서 더 좋다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며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바로 형님 하면서요. 저 역시 친근하게 다가오는 동서가 좋았고 어색한 시댁 식구에 적응하기 쉽게 먼저 다가와 주니 정말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신혼여행 때도 동서 선물은 굉장히 신경 써서 고를 정도로 저에게 좋은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는 동서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연락하면서 수다 떨고 주말에 부부끼리 만나서 술도 한 잔씩 하고요. 두 집 다 아직 아이가 없어서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편하고 좋았습니다. 동서랑 둘이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드라이브도 다녀오고 서로 생일에 케이크 사주고 축하해주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쇼핑 코드 먹는 취향도 다 비슷해서 만나면 재밌고 친구처럼 지냅니다. 남편과 시동생은 둘이 결혼한 것 같다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이렇게 저랑 동서가 사이가 좋다 보니 형제지간도 더 자주 모이고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처음 명절 때 아무래도 첫 명절이라 신경 쓰여서 명절 연휴 첫날 아침 일찍 시댁에 갔는데 저는 시댁과 2시간 거리입니다. 동선에는 10분 거리에 살고요. 도착했을 때 10시가 조금 넘었나 그랬는데 동서가 이미 있더라고요. 일찍 올 거면 말하지 그랬냐고 같이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반갑게 말을 했더니 말없이 그냥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식은 대충 다 되었고 국 정도만 남았길래 어머님이 해두셨냐고 물으니까 또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작년 추석 지나고 동서가 형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놀아달라고 해서 동서랑 속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둘이 술 한잔 하다 보니 울며 묵혀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가정 환경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어릴 때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랑 오빠 남동생 책임지며 살았다고요.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가족들 밥 해먹이며 살았대요. 그러다 지금 시동생을 대학교 졸업반에서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일하면서 경력이 쌓일 때쯤 덜컥 임신이 되었답니다. 부랴부랴 양가 허락받고 급하게 결혼을 했는데 동서는 사회 초년생이었고 시동생은 대학생이고 모아둔 것도 없어서 다 지원받아서 했대요. 시댁에서 해주고 친정에서 결혼식 혼수 다 해주고 동서 예물이라고 금반지 하나를 했는데 친정아버지가 아무래도 동서가 엄마가 안 계시다 보니 그런 점이 흠되면 안 된다고 예단 다 챙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집와서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스트레스가 심했던 건지 유산이 2번이나 되었다더군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한테 하찮은 몸뚱아리로 우리 아들 발목 잡았다고 대체 아기도 못 낳냐고 그렇게 욕을 먹었대요. 그래도 자기가 잘하면 알아주실 거라 생각했고 친엄마 자리 채워줄 사람 어머님밖에 없다 생각해서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 했다고 합니다. 명절 연휴 시작도 되기 전에 미리 내려오라고 난리쳐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다 생일이며 어버이날이며 매번 연휴를 써서 결국은 그만뒀다고요. 결혼하고 나서 명절에 친정 한 번도 못 가봤고 자기는 명절에 친정 가면 집안이 망하는 줄 알았답니다. 친정의 친자만 꺼내도 시어머니 노발대발 하면서 엄마 없이 커서 그랬다고 어디서 못 배워먹은 티 내느냐고 거품을 물어서요. 근데 큰형님은 친정에 보내주시는 걸 보고 화가 나는 걸 감당을 못하겠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왜 참고 살았느냐고 화를 냈더니 우리 아빠 저 시집 오기 전날 밤새 우시고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식장 사진 찍으셨어요.
언니, 제가 화를 내고 집을 나가면 갈 데라고는 친정밖에 없는데 우리 아빠 마음 아파하는 거 어떻게 봐요? 이러는데 정말 마음 아프고 슬프고 이 아이가 뭘 그리 잘못했나 싶고 남편이랑 시동생까지 다 미워지더라고요. 옆에서 이런 상황 모를 일 없을 텐데 손 하나 안 썼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런 거 알고 있었느냐 말했더니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왜 어머니 안 말렸냐고 하니까 말렸답니다. 시동생이 화도 내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한 번은 명절에 동서는 집에 두고 혼자 내려갔더니 그 길로 어머님이 직접 동선에 가서 동서를 끌고 오더랍니다. 시동생이 동서에게 시댁하고 연 끊자고 보지 말고 살자 했는데 시어머님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정도로 들들 볶아서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나마 명절에 동서 도와서 해주고 쉬는 시간 만들어주는 게 전부랍니다. 듣다 보니 기도 안 차더군요. 제가 다 눈물이 나고 저 같으면 못 살았을 것 같아서요. 올해 설에 동서에게 나랑 같이 내려가자 했더니 어머님 난리 날 것이라며 안절부절 못하길래 괜찮으니 나랑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연휴 2일 전부터 동서에게 빨리 내려오라고 난리라고 시동생이 연락 왔길래 제가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동서랑 일이 좀 있어서 당장 못 가니까 연휴날 점심에 내려가겠다고요. 걔가 일이 있기는 뭐가 있느냐고 음식은 누가 하느냐고 소리 지르길래 그런 일 있다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시동생이랑 남편 먼저 보내고 가는 길에 시장에서 산 명절 음식 쥐어줬습니다. 이거 나랑 동서 둘이서 다 했다고 어머님 갖다 주라고요. 그리고 동서랑 영화 보고 놀다가 저녁에 갔더니 어머님이 뭐 하다가 이제 왔냐고 동서한테 또 소리 지르시길래 내가 동서 도움 필요한 일이 있어서 도와달라고 했다. 이제 제가 맏며느리인데 동서가 하던 음식들 제가 해야 한다고. 그동안은 동서가 고생 많이 했고 이제부터는 맏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보이겠다. 그것 좀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쟤는 이 집 귀신이지만 너는 손님이라고 크면서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봤을 텐데 이런 거 어떻게 하겠냐고 하더라고요. 동서 보기가 참 민망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이 조금 잘 살아요. 결혼식 때 예단도 많이 해왔고 혼수며 집값도 많이 보탰었고요. 어쩌면 그래서 더 동서랑 저를 차별하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저 사랑받으려고 그리 한 것인데 이것이 동서에게 큰 화를 입힐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대꾸도 안 하고 시동생한테 동서 음식하느라 피곤했을 테니 쉬게 해주라고 나물 몇 가지 정도는 내가 해도 금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동생은 이미 입이 귀에 걸리면서 예 형수님 그럴게요 감사하다고 했고 동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밀어 넣었습니다. 더 말이 나오진 않았어요. 저희 어머님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 안 하시고 막말도 안 하시거든요. 뒤에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닌다 해도 내 귀에 안 들어오면 그만이고요. 나중에 어떠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리고 나올 때 동서 데리고 같이 나왔습니다. 집에 손님 더 올지도 모르니까 남편은 하루 더 있다가 오라고 했습니다. 시동생네는 결혼 후 첫 명절 친정 나들이인데 같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같이 나가자고 했고요. 여자가 명절에 친정 가는 게 무슨 경우냐고 내일 가라고 또 구박하시길래 저는 지금 갈 건데요, 어머님. 이랬더니 더 말은 안 하시고 그냥 얼굴만 울긋불긋. 어머님이 이런 분이신지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 오래 못 봐요. 명절이라도 보고 싶으시면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요즘 연 끊고 사는 사람 많은 거 아시죠? 어머님 같은 사람 정말 많아서 요즘은 다 연 끊고 산대요.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라고 하고 할 말 다 하고 큰 소리치고 나와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당황해서 할 말을 잃은 것 같더라고요. 집 나서는 길에 동서 많이 울었어요. 명절에 친정 가는 거 처음이라고 형님 정말 감사하다고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동서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상견례 때까지 이런 분인지 몰랐는데 보통이 아니라고. 서방님이나 남편이 어떻게 해보지 못할 것 같았다고. 싸울 일이 있거나 끝낼 일이 있을 때 내가 할 테니까 이제 친정 마음껏 다니라고 말해줬어요. 사실 제가 아니면 동서를 구해줄 사람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시동생에게 서방님이 중간에서 더 열심히 해줘야 한다. 동서 이제 서럽게 만들지 말라고 했더니 네네 거리네요. 이번 추석도 전날 저녁에 내려갈 거예요. 음식도 사서 보낼 거고요. 동서랑 가까운 데 놀러 갔다가 느긋하게 내려가려고요.
남편한테 설 때처럼 할 거라고 했더니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래요. 어차피 어머님은 남편에게도 뭐라 못하시니까요. 마음 같아서 아예 시어머님이 동서에게 갑질 못하게 하고 싶은데 지금 제 머리로 할 수 있는 제일 나은 방법은 이거예요. 저희 부부를 두려워하시는데 시동생네는 발 아래 두려고 하시거든요. 원래는 추석 연휴에 남편들만 보내고 동서랑 여행 가버릴까 생각했는데 동서가 말려서 그건 참았습니다. 또 모르죠. 어머님이 빈정 상하게 하시면 둘이 여행이라도 확 다녀와야죠. 좀 더 확실하게 시어머니 갑질을 끊을 방법이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중간에서 쳐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시동생이 어떻게 해보려 해도 씨알도 안 먹히고요. 좋은 방법이 뭐 없을까요? 추가합니다. 일단 동서 일 다시 시작하는 거 어떠냐고 몇 번 운을 띄웠었는데 그만둔 지 오래되어서인지 아니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 일한다는 것에 막연함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설득해보려는 중입니다. 저희 시어머니 정확히는 저보다 저희 친정을 무서워해요. 시어머니 예단 요구하던 거 다 해드리고 친정에서 큰 소리 쳤거든요. 집도 공동명의고요. 저희 아버지 말투가 경상도 남자라서 똑똑 끊어지는 것도 있지만 눈빛이 좀 사람 죽일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예요. 저도 시집 올 때부터 할 말 다 하는 며느리였고 아버지도 상견례 때부터 할 말 딱딱 다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에게는 동생도 하나 있어요. 올해 28살, 저랑 터울이 좀 있는 동생이죠. 저는 결혼 생각 없어서 천천히 시집 왔지만 동생은 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시집살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왔던 동생이에요. 어쩌면 동서 보면서 동생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설레임으로 시작한 결혼이 파토가 나고 자존심이며 자존감이며 다 무너진 동생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동서만이라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아마도 남편의 지원이 있기 때문이겠죠. 내가 너무 심한 건가 하고 물어봤더니 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시면 남는 건 형제들이라고 짧게 대답하네요. 일단 명절에는 해방이 되어서 동서는 매번 친정에 가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님의 보복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가깝다 보니 동선의 집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반찬이나 집 청소 등으로 트집을 잡으시기도 하고 시어머님의 손님 가득 불러놓고 빨리 오라고 해서 설거지를 시키기도 하고 저희들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묘하게 괴롭히셨나 봐요. 동서 성격상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몇 번을 물어서 알아낸 상황이고요. 어머님의 횡포가 점점 심해져서 결국에는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시동생 직장이 저희 집에서 더 가까워요. 그래서 명분도 있고 이제는 시어머니랑 동서랑 거리가 있다 보니 다 같이 모일 때 빼고는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고 하네요. 동서한테 제가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전화도 잘 안 받고요. 마치 시모와 연 끄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전화도 받지 말라고 그리고 직장을 보냈습니다. 계약직 얘기는 한데 급여가 나쁘진 않고 어머님이 안 그래도 맨날 집에서 뭐 하냐고 타박하시는데 이제는 그럴 구실도 없는 거죠. 요즘은 어머님이 포기하셨는지 전화도 안 하고 멀어서 찾아오지도 않는다며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동서 본인도 스스로 단단하게 변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더라고요.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까지 시모 때문에 싸우고 화딱지나고 열받아서 진짜 아침까지 쌍욕이 다 나오네요. 지금 생각만 해도 흥분이 돼서 말이 좀 거칠어질 것 같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정신도 없고 너무 열이 받아서 이곳에 글을 적어 볼게요. 이번이 결혼하고 세 번째 맞은 명절이었는데 작년 설에는 친정에 아예 못 갔고 추석에는 당일에 가기로 해놓고 다음날 갔습니다. 꼭 못 가는 날이 생겨요. 작년 설에는 시모가 본인이 너무 무리를 했는지 온몸이 아프다며 갑자기 안방에 누워버리시더라고요. 설 차례 지내고 밥 먹자마자 아프시더라고요.
아이고 나 죽겠다 하시며 완전히 들어 누워버리시더니 밥 먹은 거 치우고 간식거리 먹다 보니 반나절이 지나고 괜찮아 보이셔서 갈만하면 들어 누우셔서 결국 친정을 못 가게 된 거죠. 저희 못 가게 하려고 온갖 아픈 척 불쌍한 척 다 한 거에 몇 번 속고 생각하니 열받네요.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남편이 부탁하기를 엄마도 아프고 엄마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다. 그러니 이번만 처가 가지 말자. 다음 명절부터는 시가 처가 번갈아 가며 먼저 가자고. 이번 설은 장모님께 죄송하니 본인이 용돈 200만 원 드리겠다고 해서 하루 종일 일한 건 짜증났지만 나쁘지 않은 거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친정 제사도 없고 명절이라고 뭐 하는 것도 없으니 우리 안 가면 엄마 아빠 두 분이서 데이트나 하실 텐데 데이트 비용이라도 드리면 되겠다 생각했고 좋게 넘어갔죠. 다음 추석 명절이 되었습니다. 시댁 갔다가 당일에 친정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음 설에 친정 갔다가 시가 가는 걸로 하자고 했고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근데 당일 저희가 가려고 하니 또 시모가 갑자기 배를 부여잡고 쓰러지고 체한 것 같다. 할 일이 태산인데 어떡하냐. 큰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당한 게 있어서 낌새를 느끼고 병원 가자니까 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럼 저희 가보겠다고 하니까 시모가 몸이 이런데 내일 갈 수 없겠느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엄마 아픈데 우리가 좀 더 일하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벌써 2번이나 이러니 짜증이 치밀었지만 아프다고 하니 대놓고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래, 그런 다음 명절에 나도 연휴 마지막 날 올 거라고 그렇게 거래하고 다음날 친정을 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안일은 뭐가 됐든 남편이랑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결혼 전에 못 박아 두었고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니 당연히 일해야 하는 거 하겠다. 하지만 여자만 일하는 집에 시집 갈 생각 없다고 10번은 말해서 시모도 제가 남편 시키는 거 뭐라 못하고요. 어쨌든 같이 치우고 일을 했죠. 시모는 남편하고 이야기할 때는 멀쩡해 보이다가 제가 말만 걸면 앓는 목소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딱 봐도 감이 오지만 이미 결론이 난 거래니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번 설이 되었습니다. 이번 설은 어차피 당일까지 친정에 있다가 다음날 가기로 했으니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할 계획을 미리 짜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가는 것도 오랜만이고 해서 멀리 못 가고 근교 가서 쉬고 자고 올 심산으로 온천을 예약하고 나는 가성비 따져가며 온천이며 근처 맛집이며 하루 종일 계획을 짜두었습니다. 또 온천이 가깝기도 해서 동선을 짜놓았고 첫날 가서 2박 3일 하고 아침에 아빠 엄마는 본가로 나랑 남편은 시가로 가면 될 거라 생각을 했죠. 또 온천 여행하고 가면 시가로 가는 발걸음도 한결 가벼울 거라고 생각했고요. 여행 일주일 전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설에는 친정에서 2박 3일 하는 거 알지? 응, 알아. 저번에 말했잖아. 그래서 엄마 아빠랑 같이 갈 온천 여행 예약했어. 왜? 어차피 집에 있으니 우리 집 음식도 제사도 안 하는데 여행 가는 게 낫지 싶어서. 이때 아니면 여행 가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집에 급한 일 생겨서 가봐야 되면 어쩌려고. 그럼 평소에도 아무 데도 못 가지. 그리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데 내가 가봐야 하는 거야? 이때 딱 감이 오더라고요. 이 남자는 지금 설 당일에 자기네 집 시모가 또 아프다든지 무슨 일을 만들어내서 갈 계획이라는 것을요. 여지껏 그래왔던 것처럼요. 남편은 뜨뜻미지근하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난 우리 부모님한테 이번에 여행 간다고 다 말씀드려놨고 이번에도 무슨 핑계를 대든 공정하지 않게 행동하면 난 너랑 이혼할 거라고. 우리 아직 아이도 없고 실질적으로 벌이도 따지자면 내가 가장이고 내가 매년 스트레스 받아가며 너랑 살 이유가 없다고. 이미 2번의 불공정한 명절을 보내서 너한테 신뢰가 떨어졌으니 이번에 만회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틀 전쯤 시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오셔서는 대뜸 난리 생난리를 치네요. 말도 없이 무슨 여행이냐,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행동하냐며 남편한테 모든 내용을 들으셨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컴퓨터 방에 있는 남편 옆으로 가서 스피커폰하고 핸드폰을 남편에게 줬습니다. 근데 이놈이 스피커를 끄더니 자기가 받아들고 엄마 저번 추석에 늦게 갔다고 뭐 이러더니 대뜸 안 가면 이혼이라더나 뭐라나 이러는 거예요. 아 정말
진짜 황당하고 열받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멍청한 남편이랑 살고 있는지 진짜 몰랐어요. 지금까지 공평한 척, 이성적인 척, 자기가 알아서 중재하는 척 다 하고 살더니 지금 제 앞에서 이간질을 하는 건가 싶고 이게 남편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다 핸드폰 주면서 받아볼래? 이러길래 제가 다시 받아들고 스피커를 켰습니다. 시몬은 아까보다 한층 높은 옥탑으로 소리치고 남편을 잡아도 유분수지 너네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 소리를 하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죠. 저도 안 그래도 남편 때문에 열이 확 받던 찰나라 욱해서 전화 받아서 이판사판이다 할 말 다 했습니다. 왜 그러면 안 되는데요? 작년 추석에 시댁에서 2박 했잖아요. 어머님,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저희 부모님 자식인데 명절에 집에 가야죠. 매번 어머니 힘드시다고 하시면서 저희 엄마는 어떻게 해요? 평생 명절에 딸과 사이 못 보고 사시나요? 시모는 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네가 하는 말이 지금 매년 설마다 그러겠다는 거 아니냐고 하셔서 어머니, 매년 설마다 그러는 거 싫으시면 올해 명절은 저희 집에서 먼저 보내고 내년 명절은 어머님 먼저 찾아뵐게요. 라고 했습니다. 네가 며느리인데 신랑이랑 똑같이 하려고 하면 어떡하냐고 하시길래 왜 똑같이 하면 안 되는데요, 어머니? 이 사람이 저 데리고 사는 거예요? 저 이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결혼도 집도 혼수도 똑같이 했고요. 집안일도 제가 더하면 더했지 이 사람이 더하지도 않고요. 돈도 벌면 제가 더 벌었지 이 사람이 더 벌지 않아요. 어머님이 더 잘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대체? 라고 했더니 이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소린만 지르시네요. 저희 어머니 진짜 성대가 좋으시거든요. 어쨌든 중간중간 말 다 끊으면서 소리 지르는 거 다 무시하고 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더 악쓰면서 소리 지르시길래 소리 지르시면 이 사람 바꿀게요. 라고 했습니다. 이미 남편은 옆에서 스피커로 다 듣고 있었지만요. 싸가지라는 단어까지 나와서 그냥 스피커 끄고 남편한테 핸드폰 던져주고 저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전화 끊고 남편이랑은 대판 싸움이 났죠. 저는 그래서 어머니에게 네가 이혼이라는 말을 해?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지. 응, 맞아. 나 한 말은 꼭 지켜. 두고 봐. 대화는 이런 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연휴 첫날에 새벽부터 일어나 채비하고 엄마 아빠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을 거쳐서 가야 해서 오시면 같이 밥 먹고 출발하려고 했거든요. 간단하게 차려서 토스트랑 커피, 과일 먹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는 이런 정신병인 시몬은 처음 봤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부모님 출발한 지 20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오셨나 싶었거든요. 근데 시모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진짜 꼭지가 돈다는 게 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정신을 부여잡고 일단 문을 열어주었고 시모는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무리 그래도 너 이러는 거 아니라고 친척들 다 여기로 오라고 했다 하시는 거죠. 한 번 또 욱하는 마음을 누르고 부모님 오시면 밥 먹고 나가야 한다니까 있는 고집은 다 피우면서 장 본 것도 방에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사돈 오시면 말씀 좀 드려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막상 만나면 우리 엄마 아빠 연세에 비해 젊게 사시고 어떻게든 신세대로 사시고 싶어하는 분들이라 시대에 맞는 소리만 하셔서 아무 말 못하시면서 말이에요. 어이가 없어서 저도 더 안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갔다가 시댁으로 안 가고 집으로 올게요. 이쪽으로 오신다고 했으니 저희 집에서 편하게 계세요. 뭐 찾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하시고 치우지 마세요. 제가 갔다 와 치울게요. 라고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남편이 따라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아무래도 엄마 왔는데 못 가겠는데 장모님 장인어른 그냥 두 분이서 가라고 할까? 지금 돈 뽑아 와서 용돈 좀 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이러는 겁니다. 정말 그때 아까 덜 돌아간 꼭지가 마저 다 돌아서 그냥 밖에 심어 있는 거 신경 안 쓰고 개 싸우듯이 싸웠습니다. 너 생각이 있는 거야? 네가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거지 이게. 네가 한 만큼 내가 너네 엄마 무시해봐? 용돈? 돈으로 몇 번이나 해결할 건데. 네가 작년 설에 200만 원 준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통장에서 나간 건데 일부는 내가 드린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완전 미친놈 아니야 이거? 막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열이 받았는지 그럼 여기까지 엄마가 왔는데 어쩌냐? 두고 가? 너야말로 생각 없어? 이러면서 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둘 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저히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랑 얘기 못할 것 같아서
너 내가 분명히 이번 일 공평하게 못하면 이혼이라고 10번을 더 말했어. 라고 하고 그대로 짐 들고 나와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다 말했습니다. 미친 집구석이라고, 이런 인간이 다 있냐고, 이혼할 거라고요. 엄마는 당황하시죠. 여행을 몇 분 앞두고 기분 상하셨겠죠. 잔소리를 하셨지만 결국 제 엄마는 제 편인걸요. 시댁 남편 전화 받지 말고 나 데리러 오라고 어디에서 기다리겠다고 하고 엄마 차를 탔습니다. 만나서 시모가 엄마한테 전화 오는 거 제가 다 받았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무슨 낯으로 하시냐고 앞으로 차단해버리겠다 하고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수신거부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 온천 잘하고 좋은 회사 덕에 오늘까지 쉬어서 본가에서 파라다이스 즐기고 있습니다. 명절에 일 안 해도 되고 시댁 신경 쓰여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니 너무 좋네요. 이렇게 일 벌어지니 솔직히 더 이혼하고 싶어요. 결혼할 땐 그냥 연애 중이었던 남편이 계속 빨리 결혼하자고 보채고 나이가 찼으니 하긴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별 생각도 사랑도 없이 했던 결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나이가 차서 그냥 결혼해서 의미 없는 인간이랑 살 부비고 살 만큼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만간 집으로 서류 보낼 거고 협의 안 되면 변호사 찾아갈 거예요. 근데 저 능력 없는 놈이 변호사 사고 말고 할 머리도 돈도 없을 테니 소송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부모님도 인생 네가 사는 거다라고 하고 별 말씀 없으시네요. 부모님께 제일 죄송하지만 제 행복 찾는 게 결국 효도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시모는 전화 와서 차단당하고 있어요. 시모는 문자를 할 줄 모르는 게 신의 한 수 같습니다. 남편은 카톡으로 한다는 말이 화 좀 풀렸냐고 하네요. 화? 이게 화가 풀리고 말고 할 문제니? 진짜 멍청하고 자기 마음대로인 건 유전이구나 싶다. 네 눈에 내가 호구로 보이지? 내가 너무 받아줬다. 그래 내 탓이다. 근데 이제 어쩌니? 나는 분명 여러 번 경고했고 사실 같이 살면서 붙은 정 다 떨어져서 사실상 너랑 이혼해도 상관없을 텐데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냥 쿨하게 씹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글을 써보니까 알겠습니다. 희열이 느껴지네요. 해방감도 들고 인생 막장이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하나하나 되짚어 생각해보니 만감이 교차하고 바로잡게 되네요. 이혼 마음 굳혀서 글을 다시 쓸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앞으로 여기서 남자 보는 눈 많이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후기까지 쓸 생각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들어와 보니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당연히 저는 이혼했고요. 진짜 제가 이혼할 줄 몰랐는지 남편이 제발 이혼만은 안 된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고요. 그런데 글쎄요. 별로 마음이 동요되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마음이 돌아서니 정말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남편의 밑바닥을 한번 봐서 그런지 마음이 식어버리고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한번 돌아서면 정말 뒤도 안 보는 끝인 스타일. 그러고는 말했죠. 네가 깔끔하게 이혼해주면 내가 원하는 만큼만 가져가고 합의 이혼으로 끝나겠지만 질질 끌면 소송 걸어서 그동안 녹음한 건 모두 풀어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물게 할 거라고요. 그 인간은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나 봐요. 잘못했다고 그리고 최대한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참, 그 사이에 시어머님 2번 정도 찾아와서 이혼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호통치시며 우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그러면 경찰 부른다고 하니 정말 막장이라면서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결국 경찰 불러서 다시는 접근 못하도록 했는데 또 그 다음에도 술 드시고 오시더니 정말 사죄한다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류 끝난 다음에 오시면 뭐 하나요? 그 전에 오셔도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요. 생각해보면 아이 없을 때 이혼하는 게 하늘이 도운 것 같고 어쩌면 저는 결혼이랑은 안 맞는 사람 같기도 해요. 지금 이렇게 행복한 걸 보면요. 제 사연에 응원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나날 되세요.